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그 번호를 치자면은 830번대에 해당하는 우리 지역으로는 어디냐면 당진과 예산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면은 지금 그 10군데 그런 곳에 대한 공부가 마쳐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우리가 했나요? 예,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뭐죠? 횡단도 휴게소요. 네, 서해대교. 예, 횡담도, 서해대교, 횡담도 휴게소가 지금 이게 섬인데 이 섬의 음, 이름이 뭐라고요? 횡담도, 네, 서해대교. 횡담도예요. 횡단도. 횡담도예요. 이 섬이. 이 섬 음, 위에 지금 이렇게 다리가 길게 나져 있죠? 예, 예. 네, 예, 이 네. 다리가 바로 뭐라고요? 서해대교, 서해대교. 서해대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공사를 이제 한 거죠. 이 서해대교를 나서 말이 그렇지 이 바다에다가 이걸 그 뭐를 세워서 이게 다리를 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공사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충남 서부 지역하고 그 뭐야 경기 쪽하고 이어지는 그런 다리로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교통이 굉장히 그 시간이 단축되고 했는데, 여기가 또 바다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뭐랄까, 안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끼고 막 그래요. 사고가 그래서 많아요. 그 명절 같은 때 여기 굉장히 그 차량이 많은데,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막 그때 사고도 나고 그랬었죠. 이 서해대교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차량 사고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 횡담도는 바로 이렇게 섬에, 횡담도라는 섬에 그 휴게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를 봐도 이렇게 섬 위에 휴게소가 있는 것은 오직 여기 한 군데라고 그래요. 근데 횡담도라는 이름을 짓게 된 그런 연유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이 행이 단일행자예요. 담은 물담자예요. 음, 그래서 이 서해안이니까 조수 간만이 차 커요. 밀물 썰물 해가지고 뭐 조금 살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는 육지에서 여기까지 걸어갈 수 있대요. 뭐 짐 음, 같은 걸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걸어갈 수 있다, 다닐 수 있다 그래갖고 단일행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그냥 보통 때는 이 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에 잠겨 있다는 거죠. 담도.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물에 잠겨 있는 담.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해드렸죠. 그 한라산에 있는 그 음. 호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백록담. 백록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음, 백록담 할 때 담자가 바로 이 물담자예요. 음, 그래서 누리담. 횡담도라는 그런 그 섬의 그 지명에 대한 것도 잠시 말씀드렸어요. 이게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 걸어갈 수 걸어다니지. 있다. 물건을 들고 걸어갈 수 있다. 간다. 음, 갈 행자예요. 그리고 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물에 잠겨 있다. 라고 해서 음, 행과 담이 이제 섞여진 거예요. 이렇게 섬의 이름이 횡담도인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진아 양지은이 어, 노래. 어. 가요, 사모국. 그렇죠. 여기서 음, 가요제를 했어요. 근데 음, 태진아 양지은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사모곡. 사모국. 사모국, 사모곡을 불렀죠.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835번. 835번, 35번. 835번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무한도전 뭐 그래갖고 여기서 그 가요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무한도전 했어요. 프로그램에서. 예. 보시기도 했었구나. 어쨌든 그런 곳이 바로 여기 횡담도 휴게소예요. 그러니까 횡담도 휴게소는 좀 특징적이가 많이 있죠. 제일 첫 음, 번째 특징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섬 위에 휴게소가 있다는 네, 거. 네. 그거가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또 이렇게 그 뭐야 서해대교를 위에 이제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 그 우리가 특징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걸어갈 수도 있다. 음, 그래서 그 단일행자 써갖고 이런 뜻이 음,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번호는 몇 번이라고요? 835번, 네, 835번. 83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삽교 함상공원이라고 했어요. 함이라는 거는 배죠. 배를 갖다가 우리 천안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함이 네. 이제 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배에다가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배는 어떤 배냐면 해군들이 사용했던 배인데 이제 전쟁에는 그 뭐 전투에라든지 훈련에는 못 쓰는 그런 함들, 그런 배를 그걸 보고 이제 퇴역함이라고 하는데 그 배를 여기 그 삽교회에다가 2대를 갖다 놨대요. 굉장히 큰가 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여기 이거 보고 이제 해군들의 생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군 체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한 공원이에요. 삽교 함상공원.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삽교 방조제가 여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삽교 방조제는 이렇게 바다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분리해 놓은 곳이거든요. 그 방조제를 쌓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어쨌든 그 삽교 방조제라고 하는 커다란 공사를 했어요. 이 공사는 그 대통령으로 치자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삽교 방조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삽교의 방조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가 다 이렇게 완성됐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 기공식 하여튼 그런 거를 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그 날이 며칠 날이냐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10. 11주? 아, 그건 아니고. 맞아요. 11.6이에요. 금범쌤하고 음. 미 선생님이 좀 이렇게 저기 하셨는데 11.6이에요. 11.6. 10월 26일 날 그 행사를 했어요. 여기 당진에 와가지고 왔다 와갖고. 그래 그렇게 여기서 그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간 거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청와대로 이제 가신 거 아니에요? 이 청와대에서 이제 그 궁정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그냥 그 사가로 머무르는 그런 곳에 궁정동에 가서 뭐 그 사람들하고 약간의 뭐 파티 같은 걸 했던 거죠. 궁정동에서. 그때 거기서 살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것을 우리가 12.6 사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 때가 78년인가 79년인가 하여튼 80년인가? 신수공이하고 어쨌든 같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음. 학교도 못 가고 경험령 내려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 시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온 나라가 비상사태 계엄령이 선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일이 바로 이 여기 삽교호 방조제를 완공하고 그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12.6 사태가. 자, 여기에는 번호로는 지금 800 몇 번일까요? 36번. 예, 836번인데, 자, 36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36개 줄여. 36개 줄임말이에요. 어떻게 기억을 하시겠어요, 여기를? 이게 좀 연결은 잘 안 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살해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살해범들이 36개 줄행랑을 찐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여기 번호를 기억을 했어요. 조금 이렇게 바로 연결은 안 되지만 제가 지금 들려드린 스토리를 생각하면 36개 줄행랑이 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예, 맞아요. 좀 그렇게 기억이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여기 36개 줄임명이라는 그런 해시태그를 생각하면서, 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서 살해된 건 아니에요. 서울로 올라가셨지만, 어쨌든 그 스토리하고 연관돼서, 이제, 그 살해범들이 36개 줄임명을 친 거죠. 그 살해하고 난 다음에. 자, 서울에서는 36번이 어딜까요? 서울은 지금 양대 시민의 숲. 양재 시대의 어, 숲이에요. 예, 맞아요. 양재 시민의 숲이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 양재. 양심이 있다. 있을 제자 해갖고, 양심이 있는. 서울 그 시민의 숲이에요. 양재 시민의 숲이 바로 36개, 36번이에요. 거기는 양재 시민의 숲 말고 또 사람이 있었는데, 윤봉길, 저기, 예, 윤봉길에서 기념관이 있죠. 동상 예, 기념관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번 윤봉길 선생님이 그 기념관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거기는 36을 또 어떻게 외우셨어요?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외운다는 말 잘 쓰지 말아야 되는데. 서울의 36번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고 또 양재 시민의 숲인데 어떻게 거기를 36으로 기억을 했어요? 저기 뭐야. 일본 혁명에 발각돼서. 그러니까 여기도 윤봉길 의사가 나오니까 윤봉길 의사를 갖다가 밀고 네. 한 그런 뭐 나쁜 놈들이 있었겠죠. 그놈들이 네. 다 어떻게 36개 주량을 36개 지령령을 치고 달아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6, 서울의 36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기 당진에서는 그 삽교 함삼구번인데 그 삽교 방주제 그 행사를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죠. 그때 그 뭐랄까 하는 건지. 뭐랄까 살해를 한 그런 사람들이 36개 주령량을 친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36을 하느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37번이에요. 37번의 해시태그가 뭘까요? 37일. 37은 뭐예요? 37이라는 것은 분들이 21일에 그렇죠. 7일이 3번 있는 거예요. 7일이 3번. 그래서 37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계산상으로 하면 7일이 3번 있으면 며칠이에요? 21일. 21일. 21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 그 출산 휴가도 길어지는데 예전에는 출산 휴가가 한 달이었었어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니까 그래도 그만큼 줬지 그보다 더 짧게 주는 데가 많았어요. 아주 옛날 그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바로 막 돌아서서 밭에 나가서 일하셨다는 분도 있잖아요. 아주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어쨌든 산모의 그런 그 출산하고 난 다음에 조리 기간을 보통 3, 7일로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정도 이제 그 몸 조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 7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37. 37번. 그러면 37일이라고 조금 전에 계산상으로는 21일이라고 하더니 왜 또 갑자기 37이냐, 37이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37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산모의 그 조리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37의 해시태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37일이 지난 다음에 여기를 들린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구건축박물관이에요. 한국구건축박물관 그래갖고 여기에 윤봉길 의사 그 생가라고 할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어요. 예산에. 그래서 한국고건축박물관에서 이렇게 옛날 그 건축물들이 쭉 있기도 하고 여기 근처에 가면 윤봉길 의사 기념관 해갖고 있어요. 제가 예산에 수덕사 갔다 오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거기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수덕사도 이 근처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그 837번에 여러 가지 장소들은 지금 한국보건축박물관만 제가 여기다 했지만 저기 다시 그 그림을 보면 여기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그 다음에 수덕사와 그 다음에 충의사라고 하는 충의사가 바로 윤봉길 의사 기념관 저기 모셔놓은 곳이에요. 윤봉길 의사 영정이라 할까 이런 거를 모셔놓은 곳이 바로 충의사예요. 그래서 여기가 번호는 몇 번이라고요? 837번. 산모들이 이제 그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차려졌을 거 아니에요? 출산 휴가를 좀 지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랄까 태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이제 아이에게 좋은 그런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도 받고 아이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여기 윤봉길 의사 기념관, 충의사, 수덕사 이런 데를 갔다라고 이렇게 그걸 하시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기억이 되려나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당진 예산인데 여기는 그런데 서울에서는 37번이 어딜까요? 헌인이요. 헌인릉이라고 하는 곳이죠.
자, 헌인능도 이제 옛날 그 임금들의 능을 갖다가 이렇게 해는 거잖아요. 헌인능.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37번도 바로 헌인능인데, 여기는 누가 간 거예요? 산모들을. 그렇죠. 산모들이. 그래서 그 태종 그 이방원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이 헌인능이. 이게 산모들이 산후조리 기간 끝나고 어딜 갔어요? 헌인을 헌인능을 갔어요. 서울에서는. 여기 예산에서는요. 한국보건축박물관, 어, 예, 한국보건축박물관 또 역사, 청원사, 윤복열사대연구관 그다음에 수덕사 뭐 이런 데를 간 거예요. 충의사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조금 장소가 여러 개 많은데 한국보건축박물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집을 지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느라고 갔나 봐요. 산모가. 자, 그래서 여기가 837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번호로는 838번일 거예요. 38번, 예. 자, 38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38선, 38선이죠. 예, 38선. 여기랑 38선을 연관시키기는 조금 그런데, 추사하면 누구예요? 김정희. 김정희죠. 김정희는 글씨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글과 그림을 아주 잘 하고 한 그런 그 양반이에요.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해요. 추사 김정희.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이 이제 글씨로 우리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추사체에서. 근데 그 그림도 이제 그렸거든요. 그 그림 중에 그 지금까지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림이 있어요. 실제로 이 추사기념관을 가면은 여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집의 현판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속에 들어가면은. 조금, 굉장히 조그마한 족자같이 생긴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 이름이 세한도라는 거예요. 세한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네. 제주도에서 이 추사 김정희가 그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뭐 양반이었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질투하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안동에 사는 김문이라고 하나? 이 사람이 그 모함으로 이제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유배를 가게 돼요. 그 유배를 제주도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어떤 저기 이렇게 유배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형벌이라고 그래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떨어져 있잖아요. 제주도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물론 그 조선시대 때 그 여러 가지 그 유배를 간 곳을 보면은 그래도 뭐그 정약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거기 많이 뭐 유배를 가거든요. 윤선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데 거의 전남 그 해안 지방에 이렇게 많이 가요. 유배를. 그런데 추사 김정희는 이런 그 육지를 벗어나고 완전히 뚝 떨어진 제주도까지 가요. 그래서 절의 고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주 뚝 떨어진 외로운 그런 섬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뭐랄까, 귀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언제 자기가 다시 복귀가 될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그 유배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참 어떤 인연을 갖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제주도에 유배 가니까 돌아보지도 않았겠죠. 하나 연락을 다 끊고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이상적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그 추사 김정희하고 연락도 취하고 여러 가지 소식도 전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를 계속 지켜나갔던 거죠. 그때 이제 이 추사 김정희가 그려진 그림 중에 세한도라는 게 바로 그런 그림인데 그 외로운 그 간단한 그 뭐랄까 소나무 그림이 이렇게 언덕에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쓴 것이 세한연후지 송백지후조라는 한자를 거기 썼거든요. 이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걸 중지를 잠깐 해야 되겠다.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어디서 이 그릇 떨어지는 막 소리가 날까? 자, 이거예요. 보이시죠? 보이네요. 예. 자, 소나무도 그려져 예, 있고, 소나무가 이렇게 초가리, 그려져 있고, 여기 지금 이게 초가리도 세한도라고 쓴 한도. 거예요. 세한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소나무가 있고, 이게 집이 있죠. 예, 그걸 초가리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는 거고, 예, 여기 다시 또 소나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그게 지금 제가 샀다가 여기 있네요. 내용. 여기 보면 세한 연후지 세상이 춥다는 얘기예요. 찰 한자. 추워지고 난 후에는 그 안다는 거죠. 후지해서 송백지후죠. 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계속 여긴가? 어느 분이 소리가 날까요? 이곳에 소나무 툭빙 넘어가. 자, 어느 분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송백, 소나무 송자하고 잣나무 백이에요. 그래서 소나무와 잣나무가 저기 뭐야 그 지후조 이 조는 그 시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 뜻을 한 걸 보면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러니까 노노의 자한편에 나오는 그런 글귀인데 사람들이 이 김정희가 비양을 가니까 모든 사람들은 연락을 어떻게 끊었다겠죠.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유독 계속 이 김정희하고 연락을 하면서 김정희의 그 외로운 마음 같은 것을 달래주고 이제 계속 그 교류를 한 거죠. 그 사람이 이상적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렇게 김정희가 막 아주 떵떵거리고 이렇게 유세를 떨칠 적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주도로 유배를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끊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상적 망은 이제 남아서 계속 그 김정희하고 연락도 취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이 그런 그 말이라고 해요. 이게 그 논어의 그 자한편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말이에요. 세한도. 자, 그래서 세한도는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제가 조금 시간을 걸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자, 이거를 또 중지를 하고 다시 다른 거를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는데 보이시죠? 예.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추사기념관에 여기 안에 어느 집 하나 저도 여기 갔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정보원이라는 곳에 근무할 때 전체 직원들이 그 한번 그 직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 지역에 갔었는데 그 추사기념관 여기 이렇게 갔더니 그 이게 현판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세안도. 자,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번호로는 몇 번이냐면 839번이에요. 그러면 39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삼국지. 삼국지죠. 자, 여기는 그 예당 관광지가 있는 곳인데 여기 이렇게 성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놨죠. 지금은 이제 새롭게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이 지금 얼마 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쌓은 지 얼마 안 된, 새로 막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쭉 했는데 백제 시대에 그 마지막 여기를 좀 보루로 생각하고 지키려고 많이 안간힘을 썼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백제는 좀 무너지고 말았죠. 그 백제의 마지막 그런 임금이라고 해야 될까? 임금까지는 아니어도 흑치상지라고 기억하세요? 흑치상지. 네, 예, 들어봤어요. 예, 예.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백제를 어떻게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가 바로 임전성이에요, 임전성. 여기, 그러니까 이 임전성에서 우리가 여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또 내비게이션 그 번호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임전성, 여기 예당 관광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번호하고 연결하려면?
어떻게 연결할까요? 중국 사람들이 예산 관광지에 놀러 가나? 예산 관광지, 이제 우리가 그 휴게소 같은데 가면은 여러 가지 많이 네. 팔잖아요. 근데 여기 네. 이제 삼국지 소설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또 연결을 그렇게 좀 할까요? 아니면, 음. 아니면 저기 임전성이라는 그 성에서 음. 삼국지를 읽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그냥 좀 말은 안 되는데 이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엮어 나가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더 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를 끄지 말고 켜놓고 대화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공부하면서 딱 그 해시태그에 맞는 것들이 떠올리기가 좀 어렵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839번인 것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런 그 기억을 이렇게 어떤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그 뇌를 갖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하게 하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치매도 예방하고 또 더 좋은 그런 그 창의력 같은 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835번부터 이제 이 뒷부분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당신의 횡단도 횡담도예요. 자, 횡담도는 몇 번이에요? 835번. 35번. 여기서 누가 공연해요? 성탁이하고 아닌데 양지은이하고 태진하고 태진아. 양지은이 어떤 노래를 불러요? 까먹고 3호곡을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35. 835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삽교 함상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몇 번일까요? 836번. 836번이겠죠? 자, 여기 36과 연관된 그런 해시태그로 36개 주랭랑. 했는데 여기에 이 함상공원 만들어질 때 삽교 방조제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 방조제 행사를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그때 이제 그 범인들이 다 주랭랑 친 36개 거예요. 주랭랑. 범죄를 저지르고 36개 주랭랑 친 거예요. 여기 836번이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인데 자, 여기는 산모들이 왜 갔을까요? 산모들이 산후 조리 기간 끝나고 윤봉길 의사의 그런 애국정신 뭐 이런 것들 또 좀 자녀들한테 가르치려고 갔겠죠. 말은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이 근처에 또 누가 있냐면 수덕사가 있어요. 수덕사. 그래서 산모가 그 저기 산모 조리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뭐 불금을 드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수덕사도 있고 충의사도 있고 총회사도 있고 윤봉길 의사 윤봉길에서 기념관 기념관. 또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37번. 왜 837번이에요? 37일 산모기간. 그 산모들이 여기를 간 거예요. 산모들이 굉장히 참 의욕적이죠. 응? 그 출산 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특징이 한국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자녀를 네.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런 정신으로 정말 자녀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줄까 영향을 줄까 싶어갖고 이렇게 유명한 그런 위인들을 찾아서 막 가고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는 어딜 갔다고요? 환인농. 환인릉을 갔어요. 환인릉에는 태종 이방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또 거기도 네. 이제 왕릉이니까 그 왕의 여러 가지들을 좀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환인릉. 자, 그래서 여기 837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00 몇 번일까요? 38번. 38하고 추사 기념관하고 연결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아까 네. 세환도 얘기하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추사 기념관에 그 기념관 앞에 커다랗게 38선 지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38선이 거기에 있다.
또는 38선이 그려진 그림을 이 추사 김정희가 김정희. 그렸다고 그냥 그래도 돼. 우리가 만들어도 돼요. 응. 예,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추사라는 분이 글씨도 잘 쓰지만 그림도 잘 하셨기 잘 때문에 앞에다 커다랗게 여기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공부할 때는 조그만 거는 아니에요. 막 엄청 큰 거, 좀 과장되게 표현해야 기억하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과일 10개 기억을 했는데 세 번째 과일이 뭐였어요? 세 번째 아니라 3번. 포도, 그죠? 포도를 포도. 어떻게 기억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저기 이런 구의센터에서 이제 포도밭을 폈다. 그죠. 김영삼 대통령이 3번이잖아요. 구독 구의센터에. 공산해갖고 영삼해서.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구독 구의센터 마징가제트 커다랗게 있는 그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 밑에가 전부 다 뭐였어요? 포도맛이. 포도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라는 거를 기억을 했죠. 네 번째죠. 번호를 치자면 0번부터 네. 시작하니까. 0번은 네. 뭐였어요? 사과. 사과. 예, 맞아요. 그 집, 예, 빵집이었잖아요. 0번에 원래 해시태그가. 근데 그 빵집은 다른 거 안 만들어요. 뭐만 만들어요? 사과. 사과. 사과만 재료로 한 빵을 애플파이. 만들어요. 하는 집이에요. 그 집은 다른 건 안 해요. 사과만 갖고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일 10개 애플파이. 기억할 때 그런 걸 넣었었죠. 그것처럼 여기 추사기념관이 몇 번이냐? 830. 38번. 그래서 38선 그림, 지도가 커다랗게 그려진 것이 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림과 관계된 것으로 지금 세안도 얘기했지만 세안도는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시고 여기는 번호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38선 지도 커다란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여기는 예산관광지. 예, 인정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839번. 네, 839번이요. 여기서 뭐를 읽어요? 삼국지. 삼국지를 읽어요. 옛날 그 백제가 망한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 성터에 걸터 앉아갖고 삼국지를 읽어요. 예당 관광지 휴게소에서 삼국지를 막 팔아가지고, 뭐 삼국지 또 틀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디오 같은 거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저기니까. 이런 것을 이루어진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839번 여기 임전성 예당 관광지 했는데 서울에서 39번은 어딜까요? 예, 만남의 광장에. 우리 저기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려면 제일 먼저 서울 빠져나오면서 바로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39번이에요. 서울에서 30번 때는 어느 구에 해당이 돼요? 서초구. 예, 서초구예요. 그래서 서초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다? 830번. 아니요, 서초구는 몇 번부터? 39번. 그렇죠. 30에서 30에서 39번까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한 데는 어디예요? 예산. 예당. 당진하고 예당. 예산이 예당. 있잖아요. 그죠? 830번부터 839번까지가 당진하고 예산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촉박하게 했네요. 워낙 그 장소들이 생소한 곳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올려진 거 보시고, 이제 제가 올려드리면 그거 보시고 이렇게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